14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보았던 이 나라의 흔들림과 이 정권의 무능과 이 정권의 실정과 이 정권의 위선을 넘어서서, 그리고 이 부산의 시정농단과 그 말도 안 되는 전임시장의 부끄러운 일들을 넘어서서, 또 우리 부산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침체했던 그 악순환의 굴레를 벗어나고 이제 부산에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제 탈주했던 기차가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고 대한민국이 바로잡힐 수 있는 그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익을 중심으로 뭉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해관계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마다 욕망과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이익을 중심으로 뭉치면 오래 못 갑니다. 감정을 중심으로 뭉쳐도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의 감정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의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고 모두 함께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대의가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잡고 탈주하는 대한민국 열차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날아야 하는 부산이 걷고 있고 기고 있는 이 현실을 극복하는, 오로지 부산을 살리고 대한민국 바로잡는 것이 지금 이 시점의 대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불이한 이런 나라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자리 늘리라고 했더니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좋은 일자리 195만 개를 없애버린 일자리 파괴한 정부가 아닙니까? 여러분, 기껏 원전산업 온 국민이 힘을 똘똘 뭉쳐서 세계에 네 번째로 수출을 하고 아랍에미리트의 그 어려움을 뚫고 200조 원전 수출을 하고 천조 원전 시장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한번 길을 피고 날개를 펴려고 하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 완전히 뭉개버린 이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정권이 입만 열면 민주주의 하겠다고 했는데 엊그제 미국 인권보고서에 한국의 인권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고, 그 세계 가장 뛰어난 인권 보고서에 한국이 사례로 실렸습니다. 민주주의 하겠다고 하더니 민주주의 파괴한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부동산 집값 잡으라고 했더니 25번 2달에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이라고 온갖 규제, 세금 폭탄 마구 던져놓더니 잡으라는 부동산은 못 잡고 우리 청년들 집 못 사게 청년들만 잡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검찰 개혁하고 사법부 독립 이루는 것이 사법개혁인데 그 검찰 개혁하고 사법개혁하라고 그랬더니 윤석열만 쫓아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검찰 장악하고 사법부에 거짓말 일삼는 대법원장을 앉혀놓고 법원 쥐락펴락하고 자기들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 대법관 앉히고 헌법재판관 앉혀서 이 나라 법치, 이 나라 상권 분립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은 자기가 약속한 말하고 그 결과가 늘 정반대인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선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가 1950년에 국민소득이 7,400불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이 9,800불로 1위였고 베네수엘라가 4위였습니다. 그 베네수엘라가 만일 그 석유로 벌어들인 많은 돈을 가지고 산업 발전시키고 농업개혁하고 이렇게 했다면 오늘날 세계 최강국의 하나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국민들
그냥 세금 걷어갖고 퍼주고, 그리고 정권 잡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권 챙기고, 그리고 권력을 위한 나라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 나라 망하는데 50년도 안 걸려서 지금 베네수엘라 대학생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흥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지만 나라가 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가 1960년대 해운 강국으로 세계에 떵떵거리는 가장 삶의 질이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1980년대 이후 30년 만에 온갖 포퓰리즘 정책 써서 이제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유럽에서 가장 먼저 망한 나라, 국가 부도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 그리스가, 문명의 찬란한 영광을 안고 있는 이 그리스가 망하는데 불과 30년이 안 걸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1950년에 50달러 나라에서 지금 3만 불 나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 선열들이 목숨으로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자기 먹을 것 안 먹고 배 졸여가면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자기 아이들 공부시키고 오로지 열심히 일해서 조금 자신의 소득을 늘리고 재산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해서 오늘의 대한민국 만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쇠와 락의 길로 가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얼마든지 흥과 성의 길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얼마든지 대한민국과 함께 흥과 성의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천안함 사태가 벌어졌을 때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안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국제진상조사단이 들어와서 조사를 하고 온 나라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북한의 소행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그 국제진상조사단이 북한의 복침이고 심지어 그 명령한 사람까지 찾아냈는데, 그때 그 천안 용사들의 그 억울한 죽음 앞에서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고 자작극이고 또는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고 거짓말을 썼던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의 중심 세력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추도 연설 가운데 가장 역사적인 명연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테네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이고 또 하나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이 두 연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그 숭고한 정신, 그것은 그 개인의 정신이 아니라 아테네가 이루어 놓은 그 문명, 그 시대의 보편성을 두고 있는 그 문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 자기 목숨을 숭고하게 던진 사람들에 대한 추모, 미국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현대 민주 연방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숭고한 죽음을 흘린 그 병사들에 대한 추모, 그것은 바로 미국이라는 가치에 대한 추모고 아테네 문명에 대한 추모입니다. 우리가 천안함 복침으로 돌아가신 순국 용사들을 기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가치, 우리가 만들고 온 이 대한민국의 정신, 그것을 지키고자 함이고 그것을 기리고자 함이고,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살아남은 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누구의 소행인지도 밝히지 않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도 분명히 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도 말하지 못하는 그것이 무슨 추모입니까? 오로지 선거 앞둔 쇼일 뿐입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바로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산 살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부산을 위해서 이번만은 이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민심의 몽둥이를 확실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